네, 반갑습니다. 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정종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있는 영역이 지금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 그 한 가운데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최종 산물을 이제 저희가 판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많은 대척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잔소리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부분을 지금 이 사진에도 보시면 제가 이제 저희 직원 옆에다 불러다 놓고 가공장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직원이 판정한 돼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판정 결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도체에 나라는 품질 특성까지 이렇게 이제 확인시켜주는 이제 그런 잔소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잔소리를 좀 할까 합니다. 예, 오늘 이제 먼저 앞서 이렇게 세 분께서 하신 부분은 이제 생산성에 중점을 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품질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돼지도체 등급 판정 통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현재의 육질 품질을 알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해왔던 냉도체 육질 측정 결과,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돼지 품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먼저 등급 판정 추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5월 이 통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작년 6월 데이터하고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 추이가 작년보다는 한 달 정도 빨리 이렇게 이제 결과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도 다른 해하고 비슷한 그런 추이를 밟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올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돈가가 너무 높잖아요. 아마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작년 6월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평균 돈가가 5,000원, 그 다음에 7월에 5,200원 그랬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5월인데 5,4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는 지난달 대비해서도 보시면 이게 이제 허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게 쓰다 보니까 오타가 나왔어요. 3030이 아니고 5,100원입니다. 그래서 4월과 5월을 비교를 했을 때도 벌써 이제 300원 이상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경락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품질 평가의 결과들이 나올지, 아니면 이제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산성 모돈의 영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홍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전 부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느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개선되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2011년도인가요? 그때부터 2011년 이후에 지금 냉도체 육질 측정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08년부터 아마 2011년도까지는 냉도체 육질 측정을 온도체로 1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냉도체 육질 측정을 이렇게 하는 두 가지 패턴으로 해서 판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이후에 이제 중단이 됐었죠. 그러다가 2008년부터인가요? 예. 하고 2011년 중단됐다가 2012년도에는 전혀 없고 2013년도에 한 350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매년 한 5,000도 정도씩 이렇게 지금 이제 제주 지원을 제외하고 5,000 정도씩 계속해서 지금 육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단됐던 이유들이 뭐냐면 그 냉도체 육질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돼지들의 그 기본적인 근내지방도가 뭐 평균 뭐 2.0 이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기본 2등급은 나오겠다. 이제 그런 뭐 그 결과치를 두고 그다음에 업계에서는 이제 그 등급 절개 부분에 대한 그 인력난, 그다음에 그 공간, 그다음에 시간 이런 부분을 어려움을 토로를 했고요. 저희 이제 평가원 입장에서도 온도체 상태에서 1차 판정을 한 그런 도체에 대해서 그 다음 날 등심 절개를 해서 2차로 냉도체 판정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강도도 굉장히 강해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뭐 이유 때문에 이게 사업이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조금 이따가 결과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단돼서 아마 그 국내 한돈 산업은 오히려 더 뒤로 퇴보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판정 부위는 지금 그 여기가 지금 갈비하고 등심하고 절개 분리되는 그 경계면입니다. 그래서 흉추 4, 5번이나 아니면 5, 6번 사이를 절개를 해서 이 단면상에 나타나는 이제 근내지방, 육색, 그 다음에 이 지방색, 그 다음에 여기 근간지방 두께 있죠. 넓은 등근 옆에서 이 근간지방 두께를 측정을 하게 되고, 뭐 지방 조직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부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이 근내지방도 1, 그러니까 냉도체 같은 경우에는 근내지방도가 1부터 5까지 있습니다. 근데 근내지방도 1의 그 출현율하고 그 다음에 근간지방 두께 5mm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 삼겹살 내에서 거의 그 적용만 있는 근육만 있는 그런 삼겹살이 생산이 되는 그런 사례이고, 그 다음에 13mm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지방 삼겹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부분은 지금 근내지방도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2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내지방 2, 3이 그 1등급, 그 다음에 근내지방 4번, 5번이 이제 플러스에 해당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내지방도 1번 출현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육질 쪽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mm 이상 얇은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게 이제 다산성 모던의 영향이라고 저도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죠. 그리고 13mm 이상 과지방도 그렇게 수치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내지방 평균입니다. 근내지방 평균. 그래서 기존에도 근내지방이 2점대였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작년 평균으로 보면 2.28이고요. 그 다음에 근간지방 두께도 지금 보시면 아마 이제 나중에 제가 현장 진단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간지방 두께도 많이 좀 그 가늘어지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는 근내지방도 평균 2020년도 2.28, 그 다음에 근간지방 두께 이 부분만 좀 신경을 써서 유념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해서 이제 근내지방도 출현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지금 이제 그 2013년도에 뜬금없이 근내지방 5번이 그러니까 서로 말하면 근내지방 현재 9번이 되겠죠. 툭불짜리.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9.2, 그 다음에 4번이 30.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두수가 350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좀 없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굉장히 좋은 그 우수했던 그런 농가들을 실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두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부터 11년도까지 냉도체 등급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해서 지금 13년, 14년, 15년까지는 꾸준하게 이렇게
고급육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점점 이렇게 근대지방 4번, 5번 높은 그 근대지방도를 가진 돼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근대지방 평균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2.28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0.09 정도 감소를 했다. 그리고 근대지방 1번 지금 여기 도표에 보시면 2015년도까지는 이게 이제 근대지방 1번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지방 이게 4, 이게 5번인데요. 지금 보시면 16년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근대지방 3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16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대지방 1번하고 2번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런데 이제 근대지방 1번의 증가 추세가 눈에 띄게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근간지방 두께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이 근간지방 5mm 미만의 그런 얇은 이제 근간지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13mm 이상의 그런 그 두꺼운 과지방 근간지방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5mm 이하로 출현율이 갑자기 20년도 들어서 23.1로 이렇게 급격하게 작년 대비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꺼운 등지방은 소폭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지방 두께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씩 지금 아까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뒤에 가서 현장 진단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지금 9개 지원에서 지금 5,000두 정도 지금 측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에서는 아직 진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제 조만간 그 작업을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특히나 제가 그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이 근간지방 두께하고 그 다음에 육조직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관심을 갖고 한번 측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지금 돼지도체 품질 진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도체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 제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먼저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지금 등급 판정 통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급 출현율에 대한 부분은 아까 처음에 첫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고 여기서는 이제 용도별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고요. 지금 전체 판정두 수가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769만 두. 근데 이 중에 경매가 40만 9천 두죠. 나머지가 728만 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채 5%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도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 각 등급별로 출연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세밀하게 더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그 도매 시장의 대표성, 이 부분은 꾸준하게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판정 두수 대비해 가지고 경매 상장 두수가 작년 12월에는 그나마 6%대였어요. 근데 지금 5월 달 들어서는 4.6%입니다. 4.7%. 5%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도축되고 있는 그 100%의 돼지 중에 5%가 나머지 95%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락단가 발표를 금지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뭔가를 좀 만들어 보자. 그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돼지 품질 수준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데이터를 쭉 보셨겠지만 일단은 1 플러스 등급 같은 경우에 11.6% 정도, 1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가 이용하고 육가공 돼지에 비해서 품질이 낮게 지금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이상도 보시면 경매가 1등급 이상이 48%, 이용 육가공이 67.6%에서 약 2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등해 등급도 보면 등해 등급이 이제 15% 정도가 높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모돈이 포함이 돼 있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등해 등급이 보면 위축돈이라든지 저체중 돼지들이 이렇게 경매로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경락 가격을 이렇게 깎아먹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보면 통계적으로 보셔도 지금 1월달, 2월달 요 앞부분이 여기가 이제 1등급 이상 경매, 여기가 육가공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8%, 19%, 여기는 21%, 여기는 2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게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경매 품질 수준이 이런데 정말 좋은 돼지들이 오히려 경매 가격으로 이렇게 매겨짐으로써 오히려 농가에는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돼지들 둘러싸고 이제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 단가 이렇게 보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경락 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월요일도 좀 낮은 편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그나마 가격이 좀 높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락 가격이 가장 높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하두수들이 가장 많죠. 이제 월요일 날 출하해서 화요일 날 이렇게 도축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 요일에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수가 많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출하되는 그런 상장 돼지들의 두수를 의도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가공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는 없고요. 재고는 쌓여가는데 동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그래서 이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가공할 때마다 적자가 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건지, 이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전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평가원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돼지들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삼겹살이 굉장히 빈약한 그런 삼겹살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돼지들이 굉장히 규격돈으로 빵빵하게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삼겹을 만져보면 삼겹이 왼쪽 사진처럼 굉장히 종이장처럼 얇은 그런 삼겹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산성 모던의 그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IUDR 돼지 오늘 예사 이제 제가 그 원인이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처음 하게 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왔던 최소한의 의미를 여기서 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타난 특성들을 보면 먼저는 등지방 두께가 지금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도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통계 분석을 해보면 암돼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mm에서 피크가 오고
거세 같은 경우는 23mm에서 피크가 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인력 측정을 했을 때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로 측정을 했을 때는 뭐 암돼지는 21, 거세에는 24 정도에서 피크가 이렇게 정규 분포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아마 이제 왜 이렇게 인력하고 기계하고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평가사들이 잘못 측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들을 하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솔직히 그 시간당 돼지가 뭐 300개, 350개 정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작업장이 많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그런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한 마리씩 이렇게 인력으로 측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적용하는 매뉴얼이 뭐냐면 측정 부위에서 이렇게 척추뼈를 따라서 손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첫 번째 그 횡격막 있죠. 횡격막, 갈매기살 거기가 만져지는 그 횡격막하고 척추하고 만나는 부분 거기가 대부분 보면 12, 그 제1요추하고 최후흉추 그래서 첫 번째 측정 지점이 되고요. 거기서 세 마디가 두 번째 측정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적용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뭐 2년, 3년 전부터 이상하게 그 부위를 딱 만졌는데 유난히 위쪽이 길어 보여요. 그래서 위에를 세보니까 요 추수가 한 마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산성 모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척추 공식이 맞지 않고요. 오히려 요추수가 더 늘어나서 췌장이 길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요추의 마디가 이렇게 길어진 게 아니고 척추의 숫자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엉치뼈부터 시작해가지고 7마디 그 첫 번째 그 밑으로 세 마디에서 두 번째 측정 위치를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위치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기계하고 인력하고 어떤 오차 그 1mm의 그 비밀을 거기서 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평가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 등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월 달에 평균적으로 등지방이 가장 두껍습니다. 동절기 때 1월 달에 가장 두껍고 그다음에 9월에 가장 얇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이제 12월로 가면서 점차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두꺼울 때 보면 이제 1월 달에 뭐 암돼지가 한 20.5, 그다음에 거세가 23.2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얇을 때 9월 달에 보면 19.2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세도 뭐 21.2 정도까지 아니면 이제 22mm까지 이렇게 얇아지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서 등지방이 이렇게 분포가 변화를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지방 두께가 좀 많이 얇아지고 있다. 그리고 삼겹살 스펙이 부족하다.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IUGR 돼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오늘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도체 기준으로 해서 한 12.5% 정도의 그 생산량이 평균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못 미치는 그런 삼겹살들이 많고 또 이제 삼겹이 그러니까 그 생산량은 어느 정도 비슷하더라도 스펙 자체가 굉장히 너무 얇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삼겹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뭐 서두에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삼겹살의 근간지방 자체가 좀 많이 그 얇아지고 있다. 그래서 삼겹살 내에 이제 근간지방이 얕게 되면 거의 뭐 근내지방 그 흉추 뭐 8번, 9번만 가도 거의 근간지방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빨간 조경만 있는 그런 삼겹살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런 삼겹살을 안 먹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거 이제 그런 삼겹살들을 갖다가 오겹살로 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탈출구들을 찾고 있는데 뭐 다이어터들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하시는 그 젊은 세대들이나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상겹을 찾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대중이 즐기는 그런 삼겹살 품질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방 속 삼겹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삼겹살 상태를 저희가 평가사들이 판정을 할 때 그 두께를 갖다 30mm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0mm보다 얇으면 뭐 체크를 하거나 하향을 하고 30mm 이상 이제 두꺼울 때는 그냥 기준 등급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암돼지 같은 경우에 지금 사진 왼쪽에 이 사진은 이제 암돼지의 그 삼겹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안쪽에 복강 쪽에 지방이 있고 바깥쪽으로 유방 지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지방이 유난히 두꺼운 그런 돼지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만졌을 때는 삼겹이 두툼하게 느껴지지만 저 삼겹을 실제로 가공을 해서 하다 보면 저 유방 지방 저 부분은 다 트리밍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삼겹이 스펙이 좀 부족한, 그래서 지방 속에 삼겹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그 삼겹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겹살 내 이제 떡지방 부분인데,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넓은 등근이고, 요 부분에 이제 넓은 등근 2분의 1 지점, 요 부분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 아까 저기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가 평균 그 8.38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13mm 이상 이렇게 두껍게 되면 저 부분이 지금 이제 흉추 4, 5번 뭐 그 정도인데, 만약에 요 부분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두껍다 그러면 뒤에 흉추 뭐 9번, 10번 그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는 근육이 하나도 없는 그냥 지방만 있는 그런 삼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클레임 1순위거든요. 오히려 그 근간지방이 없어가지고 그 적육만 있는 삼겹은 어떻게 보면 판매가 될 수도 있지만, 저렇게 그 과지방, 떡지방이 있는 삼겹은 뭐 100%다 이렇게 클레임 걸려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현장에서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조직감 부분인데요. 지금 뭐 저기 다른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육조직감 문제도 농가에 그 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이걸 100% 다 도축장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도축장 책임은 뭐 100%라고 절대 할 수는 없고요. 농가와 그 다음에 그 도축장의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PSE 그 인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뭐 좀 안정적이고 그런 조건에서 도축이 뭐 운송이 되고 도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발현되지 않겠지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돼지들도 PSE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그 사례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출하하실 때 뭐 제가 그 이런 쌍스러운 말은 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좀 고급진 언어로 못나게 때려서 암돼지는 거세를 만들어 버리고 거세는 못 빠지게 때려가지고 암돼지를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이제 구타를 그 돼지를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전기봉을 사용하시게 되면 덫에 그대로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도축하고 나서 보면 덫에 그 뭐 빨간 이렇게 멍자국이나 아니면 전기봉을 썼을 경우에는 그 전기봉 지진 그 부분이 피부가 하얗게 이제 벗겨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증거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판정을 하다가 유난히 돼지를 많이 때린 농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농장주 이렇게 전화를 드려보거든요. 근데 자기는
출하하면서 돼지를 안 때렸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누가 때렸을까요? 물론 이제 냉택 없는 운송기사님이 때렸을 수도 있고, 도축장에서 모리 과정에 때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농장 생활을 할 때 출하하는 과정에서 돼지를 한번 죽인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끝까지 머리 뒤밀고 거꾸로 유턴을 하는 그런 돼지 있잖아요. 지내다 보시면. 근데 그때는 이제 20대 때라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같이 용을 쓰다가 결국은 이제 얘가 쓰러져 가지고 푹 주저앉아서 쓰러져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냥 갔는데 한 30분 있다 가서 보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돼지, 이게 이제 어떤 문제에서 발단이 됐냐면, 그 돼지 이동 통로 있잖아요. 이동 통로가 불합리하게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머리판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출하대 구조가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씻고 오는 과정에서 보면, 저도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늦으면 100km, 120km 밟을 때도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도 아니고 국도인데도 제가 승용차인데 저를 앞질러 가는 그런 출하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것도 작은 1톤 트럭도 아니고 60도, 70도 실리는 장축, 초장축 그런 차량들이 정말 열심히 밟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급정거 할 때마다 돼지가 한쪽으로 그냥 엄청나게 쏠렸다가 뒤로 밀렸다가, 근데 도축장 어떤 그 시간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실려온 돼지들이 그 하차장에서, 계류장에서 이렇게 계류가 안 되고 바로 도축이 되죠. 도착하자마자. 그런 돼지들은 정말 엉덩이라든지 등심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뻣뻣하거나 아니면 흐물흐물하거나 해가지고 나오는 돼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 타임에 도축이 되는 경우에. 그래서 제발 그런 행동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축장에 계신 분들도 계류장에서 구타하거나 아니면 전기보험을 심하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행동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제 육색을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요것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돼지 그 전지 앞다리의 육색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등심의 육색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전형적인 PSE 걸린 돼지의 등심, 그런 그 육색이죠. 완전히 하얗게 익어버렸죠.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은 뭐냐면, 이제 흐물흐물한 그런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삼겹을 잡고 척추 쪽으로 당기면 거의 척추에 이렇게 척추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척추에 닿을 정도로 흐물흐물합니다. 이런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PSE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직된 애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강시돼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경직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SE로 갈 확률이 오히려 낮고요. 저렇게 흐물흐물한 그 조직감을 나타내는 돼지는 그 모양에 비해서 상당히 PSE로 가는 확률들이 높게 지금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좀 그 돼지도 좋은 세상 가는 것도 아닌데 가는 길 좀 곱게 좀 보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질 부분인데요. 이 지방질 부분은 이제 농가별로 굉장히 편차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피하 아래에 이렇게 속지방들이 흐물흐물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흐물흐물하거나 아니면 그 좁쌀처럼 알맹이처럼 이렇게 맺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해보면 드물게는 석회처럼 이렇게 석회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료내에 그 식물성 지방 함량이 그 다량 함유이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연지방이나 지방질 요 문제는 그 사료의 그
질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틈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손을 넣고 장갑을 넣고 쭉 밀면 여기서 그 지방과 표피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게 갈라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거의 그 삼겹 그 중간까지도 그냥 쉽게 쭉 하고 갈라지는 그런 도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심한 경우지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정도는 최소한 2개 등급 정도 하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체들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냉도체 육질 측정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저도 제가 농장 생활할 때는 그나마 비육돈 사료를 먹였어요.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보니까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젖먹이로 해서 비육까지 끝내버리는 그런 농가도 있고 대부분 지금 보면 육성돈으로 해서 비육 시기까지 다 마치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뻥이 아니고요. 뭐 사료 생산량 이렇게 통계를 들어가서 보면 정말 비육 사료 생산량이 굉장히 낮은 것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비육사를 먹여서 이렇게 출하하는 농가들 그런 그 돼지들하고 그냥 육성돈으로 끝내는 그 돼지들하고 보면 겉모양은 별 차이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육질적으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이제 구제역 백신 넣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목심 쪽에서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심하게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엉덩이 쪽으로 다 옮겨갔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쪽 그 뒷다리 쪽에서도 이 엉덩이 쪽 여기에 주사를 많이 놓으시는데 지금 농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비율이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보면 그 엉덩이마다 혹을 줄줄이 달고 나오는 그런 농가도 있고요. 이제 발견이 안 되는 농가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육가 공장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면 그 후지 쪽에서 많이 이렇게 뭐 주먹 크기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크기로 그 농이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뒷다리 쪽이 깨끗하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목심 쪽을 좀 유의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목심 쪽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은 이제 기록부상으로 보면 저걸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이제 농양으로 해서 체크가 되지만 저걸 제거를 해버리면 이제 근육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록부상으로 농양이면 그냥 5번이고요. 근육 제거를 하게 되면 9번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농가에서 오해하셔가지고 우리 농 나온 거 몇 마리 돼주셨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근육 제거의 대부분이 저 환농으로 인해서 그 제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함 중에서는 아직도 저게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의 뭐 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 한돈의 그 품질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 농장 돼지는 정말 최고의 돼지다. 근데 이리 내면 등급이 이렇게 나오고 저리 내면 저렇게 나오더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같이 좀 깐깐하고 꼼꼼한 평가사가 있는 작업장으로 내셨으면 아마 체크라든지 등급 하향이 좀 많이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돼지가 정말로 날아다니는 그런 작업장으로 내셨으면 이제 그 많은 부분 그냥 그 발견되지를 못하고 그냥 무사히 그 통과를 해서
등급 출연율에서 약간 차이는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그런 작업장들이 그 근무 환경이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뭐 판정 조건에서도 높이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돼지가 나오는 방향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데가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분체를 하는 데에서는 등 쪽으로 하는 데가 있고, 배 쪽에서 하는 데가 있고, 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분할을 하는 데가 있고, 인력으로 분할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에서는 그 특징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등급이 특히 안 나오는 그런 그 작업장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분할 분량이라든지, 그러니까 배할톱에 의해서 이분할 분량이라든지 등심이나 목심이나 한쪽으로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이제 사고들, 그 다음에 그 전살기에 의한 그 골절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작업장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조리 다 이제 평가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억울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요 용어를 갖다 역변의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은 변화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정점까지 딱 이르렀을 때, 그때의 작은 변화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계, 그것을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컵에다가 물을 담잖아요. 컵에다가 물을 담게 되면 이제 물의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까지가 담기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단계로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전라도 말로는 반듯하게는 깨끼라 그러고, 예, 위로 이렇게 솟아오는 고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면 장력에서 고봉으로 딱 솟아오른 그 단계에서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이게 그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밑으로 흘러내려 버리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제 저희 평가원이 지금 최근에 이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직접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내 농장의 성적 진단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회원 가입하시면 이건 공짜입니다. 그래서 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여기 그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농장 성적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그 여태까지 그 현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도 올해 현장 생활 27년 차인데요. 현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한도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농가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바람들을 좀 적어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등급 판정 결과를 좀 꼼꼼하게 좀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물론 이제 세부 내역 같은 경우에 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뭐 어떤 항목에서 체크가 많이 됐고 어떤 항목에서 하락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결함 쪽은 어떤 부분이 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결함 정도는 어느 정도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부 내역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면 이게 농장을 경영하시는데, 그다음에 돼지 사용 관리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면 평균에 속지 말라는 거죠. 출하를 하시고 나서 평균 얼마, 평균 더 체중 얼마, 그 다음에 평균 등지방 얼마. 근데 평균 더 체중 뭐 88kg, 그 다음에 평균 등지방 뭐 22mm. 그러면 외형적으로 대표되는 숫자로만 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도체가 뭐 100kg 넘어가는 도체 나오고 70kg 미만의 뭐 외소돼지도 나오고 등지방도 뭐 저기 10mm 미만도 나오고 아니면 30 몇 mm짜리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에 속지 마시고 꼼꼼하게 세부 내역을 좀 확인을 좀 해주십사.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얘기는 저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시는 모든 컨설턴트 분들이 이 말씀을 다 하실 거예요. 올인 올아웃이 아니면 일두개건을 좀 하라. 그래서 규격 범위의 출하율을 좀 높여라. 이게 농장에 돈 버는 지름길이다. 이제 이걸 저도 현장에서 꾸준하게 농가 접촉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실천하신 분들은 농가 성적이 상당히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체험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고맙다고, 예,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걸 실천함으로써 오히려 보면 보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등급 판정 결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성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거세 안 냈는데 그 비거세로 판정이 됐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쪽 작업장으로만 내면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징 관련해서는 성징 2형 같은 경우에 이제 비거세 스테이지로 저희들이 판정하는 경우는 잠복 정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외형으로는 이제 거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뭐 복강 안에 고안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컷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이걸 항의를 하실 때 대부분 많이 그러세요. 이제 첫 마디가 이 10cm와 18cm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육두 문자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저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후배 직원들은 그런 그 전화를 한 통 받고 나면 마상을 극심하게 입습니다. 마상이 뭔지 아시죠? 마음의 상처. 예. 그래서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현장에서 내내 시달리고 사무실 올라왔는데 그런 민원 전화 한 통 받고 나면 정말 맥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러셨을지라도 저희 후배 직원들이 일하는 그런 조건에서는 그런 그 언행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꾸준한 개량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대지방 부분 있잖아요. 근대지방 부분, 그 부분, 그 냉도체 육식 측정을 했을 때 그 4번, 5번 출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근대지방 1번만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 부분.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먹거리 자체가 이제 친환경, 그 다음에 뭐 안전한 먹거리, 거기에 그 화두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처럼 그 육질 쪽에 어떤 포인트를 두는 그런 경영이 어떻게 보면 경영이익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대박 뭐 히트치고 있는 이베리코가 어떠고 저쩌고 뭐 국내에서도 그런 돼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데서는 이미 이런 쪽으로 해서 승부를 걸고 있죠. 그리고 생산성만 능사가 아니다. 아까 이제 계속 나오셔가지고 보면 그 MSY, PSY, 그다음에 일당 정체량 이런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소비자들의 입맛이 돌아서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돈이라는 그런 브랜드 뒤에 숨지 마시고 정말 품질로 이렇게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경매대지 품질 개선, 이 부분들 굉장히 좀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가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합리적인 등급 기준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협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육포장 처리 협회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 그다음에 국회에서까지도 지금 저희한테 무한한 압력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아이디어를 좀 찾기가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제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만 좀 예. 들어온 게 있어서 그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백신 부위를 모계하다가 후지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빈도라든가 상태라든가 이런 게 예전에 비하면 좀 어떤가 하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줄어들었죠. 목심 쪽 발생 비율은 과거에는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지금 이제 뒷다리로 옮겨가면서 목심에서는 이제 거의 발견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뒷다리 쪽에서는 이제 발견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도 농장별로 편차가 좀 심해서요. 거의 발견이 안 되는 농가들은 거의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좀 심하게 나오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50% 이상 발생되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그 관리라든지 접종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하시고 접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좋은 돼지고기를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 고객들에 대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정종학 중앙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